해보겠습니다. 이제 중용이라는 책으로 들어가 봐가지고요.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그 문제의식을 풀어낸 게 글로 정착된 게 중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거의 세인들한테 알려지지 않다가 이게 확 드러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용이 지금은 이렇게 단일본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라고 묶어졌잖아요. 노는맹자 대학 중용이 사서인데 이 사서라고 묶어진 것은 송나라 주자가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노노하고 맹자까지는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과 중용은 잘 안 알려졌습니다. 근데 당나라 들어와 가지고 대학과 중용이 소수 사람들한테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우리가 봤지만 삼강령 8조목으로 체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부터 해가지고 천하국가, 평천하까지 가니까 스케일이 큽니다. 그 다음에 유학을 이렇게 매조리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대학도 유학의 철학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용은 더더구나 천의 문제나 인간의 심성의 문제에 대해서 천이 뭐냐, 존재의 근거, 본질이 뭐냐가 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존재 중에서 하나인 나의 존재의 근거, 존재의 실상이 뭐냐, 이게 성의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대상과 교섭을 하게 되나, 이게 정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본래의 나와 본래 그것과 하나 돼서 살 것인가, 이걸 논해놓은 게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인 위진남북조 현학과 그 다음에 불교와 갈 수 있는 게 중용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아주 요긴하거든요. 이게 당나라 때부터 중용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위진남북조부터 부각이 돼요. 위진남북조 시절부터. 근데 당나라 때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 게 이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중용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작을 하나 낸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복성서입니다. 복성서. 주자는 그 우리가 논어 배웠을 때 주에 그랬었거든요. 공부는 뭐하냐, 뭐 때문에 하냐, 복기초라. 애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물들어 있는 내가 아니라 나의 본래성, 그것을 회복하는 거, 그게 공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의 제일 처음이 뭐냐, 그게 성이라는 겁니다. 성을 회복하는 글, 이게 복성서예요. 근데 천명주의 성이잖아요. 이게 중용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고라는 사람이 불교의 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 공부랑 같이 해가지고 유학에도 그 다음에 중용에 이거 있구나. 그래서 쓴 게 복성서입니다. 어떻게 본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을 별로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걸 설명해 놓으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법이 됩니다. 송나라 때 오냐 그러면 정자가 이것을 또 완전히 드러냅니다. 대학도 그러는 것처럼 주자가 와가지고 주석을 달아가지고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이기와 심과 성, 이기 심성을 가지고 천을 말할 때는 이기로 말하고 인을 말할 때는 심과 성으로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설을, 인간학적인 측면이 강한 사설을, 특히 중용은 빼고요, 인간학과 도, 형이상과 형이하학을 아우르는 그러한
철학적 줄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를 휩쓸어 버립니다. 이 사서 줄을 통해서 주자가 유학의 철학가를, 그 시절의 유학의 철학가를 맺어지습니다. 이게 그것이 천년의 인자 끌고 가는 거죠. 길게 말하면. 작게 말하면 청나라 망하기 전까지는 이게 가니까요. 그러면 700년입니다. 700년을 그냥 주자주가 중국 그때 하냐 그러면 동아시아 문명의 그 맹주였으니까 동아시아를 이 주 4개를 써가지고 주자가 그 다음에 사서를 딱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5경 체제였거든요. 시, 서, 역, 예기, 춘충.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하와 효경 뭐 이런 거에서 13개가 하나가면 13경이에요. 그 경체제인데 그걸 통해서 유학과 중국 사상을 연구했는데 사서를 쓴 다음에는 사서 3경이네 사서 5경이 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다 오히려 사서를 중시해서 유학을 공부합니다. 중국 철학은. 이게 한 사람이 이거 글 쓴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게 주자가 증명이 됩니다. 근데 다사는 그게 문제다. 그래가 다시 육경 사서로 바꿔버려요. 사서 육경이 아니라 육경 사서야 돼야 쓴다. 해가지고 옛 유학으로 고본 유학이라고 그래요. 옛날 본래 유학으로 돌아가야지 신유학 문제 있다. 이게 다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도 그 조선에서 그것을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서라는 게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한 주자의 공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형이상학과 형이학을 완결 지을 수 있는 게 중용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용하고 주역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자가 주역에다도 줄을 냅니다.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줄을 냅니다. 주자가. 그래서 유학의 철학을 알고 싶다. 그럼 뭐 어떤 책을 보면 좋겠냐? 주역과 중용을 보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사전을 보시면 더 수월합니다. 들어가기가. 그래서 중용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주역이라고 합니다. 소주역. 작은 주역이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내용상으로 글량으로 봤을 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도를 형이상학, 형이상자 위지도 도를 다루긴 하되 인간의 문제에 더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역입니다. 주역은 인간의 문제를 논하되 천도 중심으로 논해져 있어요. 천인에도 같이 있는데 굳이 중용하고 주역을 대별해보자면 천인 합일지도는 똑같은데 강조점이 주역은 조금 더 천의 강조가 있고 주역은 중용은 상대적으로 인의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주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서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소주역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뭘 뜻이냐? 저는 중용은 연역지관이다 이렇게 용어를 하나 붙여봤습니다. 어디에서 연원을 했냐면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정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학과 대학을 나눠가지고 중국 소학 있지 않습니까? 소학을 해 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입덕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소학을 놓고 입덕지문이다.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첫 네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문만 열면 활짝 열려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소학이라는 거죠. 왜 오륜체계로 써졌거든요. 신뢰를 들여가지고. 근데 대학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명덕부터 평천하까지 삼방면 8조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입도지 초정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도, 진리에 들어가는 첫 발자국이다. 첫 걸음이다. 그걸 두고 실제로는 덕으로 이제 실천해야 되죠. 근데 들어가려면 원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작은 현상학과 본질학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 주역 선생님 중 한 분인 대단 선생님의 선생님이 야산 이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착강 고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주자가 당신도 착강 고정을 해놓고 참남한 일이잖아요. 경전을 이렇게 착간이 딱 해가지고 또 글자가 빠졌다 해가지고 포막장도 하고 순서를 뒤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뒷날 분작을 기다린다 이 말을 했거든요. 야산 선생이 그 말을 서문에다 쓰면서 착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자들하고 또 깊이 공부를, 선학들 공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된 것 같아 가지고 또 순서를 또 바꿔요. 야산 선생이. 당신이 봤을 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야산 선생의 대학 착강 과정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주역의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하나는 태극이고 그것이 벌어지면 수로는 열에서 끝나거든요. 이 관점으로 해가지고 주역 체계에 맞춰서 착각 모양을 해버려요. 다시. 그러면서 이분이 대학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하격지문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산 선생이 대학은 여기 1번이고요. 2번으로 하격지, 역을 배우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명은 소주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산 특별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들에서 그 힌트를 받아서 소주역인데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연역지문이다. 역을 넓힐 연차입니다. 부인할 연차. 역의 세계, 역을 부연하는 그러한 관문이다. 이게 조각조각 떨어져 있거든요. 설명이 있다 해봐요. 근데 중요한 한 문, 이렇게 33장에 싹 들어있으니까 주역을 배운 다음에 그 주역의 세계, 도로 열을 스치고 들어가고 그것을 설명하기 좋은 그런 관문이다. 연역지 관이라 빗장이 쳐졌잖아요. 관문. 그것만 열을 쳐버리면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역지 관이라고 개인적으로. 이게 학과 연은 큰 차이가 있죠. 학은 배운 것이고 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주역의 비밀을, 천과 인의 비밀을 중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연역지관입니다. 근데 빗장이 질러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빗장을 풀어야 됩니다.
예, 중용의 구성은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장이. 그리고 제1장을 경1장이라고 합니다. 경1장. 이것은 공자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대요. 대학도 경1장, 전10장이었잖아요. 경1장은 공자의 말씀을, 그 다음에 전10장은 증자의 말을 증자의 제자들이 적어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경1장도 이건 공자의 말이다. 이건 성리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취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1장에서 바로 유학의 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공자의 근본 정신을 해놨다. 이런 것은 가능할지언정 공자의 말이다. 이것까지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공자의 핵심 정신이다. 이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건 다르거든요. 핵심 정신하고 저는 핵심 정신이다. 이렇게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경1장이 중요하다기 여기서도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여기에서 압축되게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1장만 33장 중에서 1장만 하냐 그러면 나머지는 부연 설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만큼 이 1장 이야기가 어렵고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1장을 통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32장부터 33장까지 강론으로 살을 채워가지고 마지막에 1장에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1장, 33장, 1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1장이 최고, 남은 것들이 용입니다. 공부를 끝내고는 1장에서 체와 용을 잡아버려야 돼요. 중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도가 뭐냐, 인도가 뭐냐. 근데 내가 인간이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 순간 일을 만나서 살아야 되거든요. 끊임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험이나 주관적 판단이나 관습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부딪히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지만 이 도는 인도도 있지만 우리 이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지구 속에 삽니다. 공간 속에서. 근데 이 지구는 태양계 속에 살아요. 태양은 은하계 속에 삽니다. 은하는 우주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자연현상 마음대로 못해요. 인간끼리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땅보다는 더 이 하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땅은 물론이거니와 나에 대해서도, 인에 대해서도 불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서 천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도로서는 하나인데 역할이 둘이다. 그래서 원리는 불변으로 적용되는데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일 속에서 이 원리가 어떨 때는 음으로, 어떨 때는 양으로, 어떨 때는 나아가게, 어떨 때는 물러가고, 어떨 때는 멈춤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그 두 개를 변찮는 원리와 변하는 원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천도와 인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도는 하나인데 관계 속에서 시공간과 사람과 일의 관계 속에서 천도도 있고 인도도 있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것과 관계 속에서 상황성을 부려야 될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용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중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이 책 제목이면서 안에 가냐 그러면 또 군자는 군자지 중용야와 소인지 반중용야라고 나오거든요. 군자의 중용과 소인의 중용에 반하는 것. 군자지 중용야는 군자의 시중용. 군자의 중용이라는 건 뭐냐? 군자이면서 중의 상황에 맞게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책 이름이면서 내용입니다. 중용은 책 이름이면서 내용이에요. 중용의 내용을 글로 써놓은 게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크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중과 용을 채와 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중을 채로 넣는 방법이 있고 용을 용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저는 중용하고 주역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연역직관이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중용에 보냐 그러면 아니 주역에 보면 이 중을 표현할 때 중정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정지중. 이것은 뭐냐면 늘 변치 않고 알맞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냐 그러면 하, 상, 중 이렇게 됩니다. 여기 또 하, 상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구성 요소고 만나의 구성 요소 두 개가 못해서 하나의 상황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공간적으로 보면 하, 상,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중이고 이것도 중입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에 위치에 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능력, 그 다음에 식견,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1, 2, 3, 4, 5, 6 숫자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 3, 5는 홀수고 홀수는 주역에 구호를 하면 양입니다. 그 다음에 2, 4, 6은 주역을 하면 짝수고 구호로 하면 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덕이 양, 이런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체로 놓고 지위로 봤을 때는 이건 덕이고요. 지위로 봤을 때는 여기는 처음이겠죠. 여기는 두 번이고 3, 4, 5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미 위치적으로 했을 때는 상하고 시기적으로 했을 때는 초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같이 만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언어는 평면이라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는 밑에다가 시간의 관점인 초를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그러면 공간의 관점인 상을 썼어요. 그럼 당연히 초에는 하라는 공간이 그 다음에 상에는 시간이라는 종이 들어있습니다. 만나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주요인 철학이에요. 이걸 읽어낼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음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게 덕으로. 그러면 음자리니까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끊어진 거에 와야 되잖아요. 이게 중은 되기는 하지만 음은 음자리가 와야 되는데 음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건 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그러죠. 가운데 자리는 차지했는데 음이 음자리 와야 되는데 양이 왔습니다. 부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거 하나 그러면 이것은 정은 정이죠. 양이 양자리 왔으니까. 근데 하니까 부중이죠. 중과 정을 다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양이 양자리 왔으니까 정은 정이로되 상이니까 부중입니다. 이것은 아예 음이 음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부정이고 또 하니까 부중이에요. 근데 여기는 음에 양이 왔으니까 부정입니다. 또 상이니까 부중입니다. 부정, 부중.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양이 양자료 때문에 정이고 또 가운데 왔잖아요. 중정이. 이 6개 중에서 여기 하나만 중정이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는 중은 될지언정 부정입니다. 여기에는 정은 될지언정 부정입니다. 아니 부중입니다. 여기에는 아예 부중부정이에요. 이 중과 정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 중은 이 관계론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실상을 나와 시공간과 상대와 만나는 이들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을 능력이 중이에요.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뭐냐? 그 공간 속에 이 사태 속에서 나의 처지를 정확히 읽어내서 옳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정이에요. 관계의 능력, 그 다음에 각자 홀로의 능력.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것은 변치 않는 원리를 파악했을 때만 되지. 변치 않는 원리, 그 다음에 상황성을 파악했을 때만. 그런 중이 있어요. 그건 체예요. 나와 우주, 나와 타인,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것, 이게 중정지 중이에요. 중은 중이거든요. 그래서 채로 이것을 놓냐 그러면 중정의 중을 원리와 상황을 관통하는 그 중을 용자를 서대를 찾아보시면 여러 것이 나오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정상용이라고 나옵니다. 정, 변치 않는 원리. 항상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건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에. 떳떳하다, 일상적이다.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은 쓸 용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중과 용을 중에다가 채를 두고 용에다가 용을 둔다면 채, 중을 쓴다. 중으로 사르다. 이게 중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중정의 중뿐만 아니라 시중의 중이 있습니다. 시중의 중. 이것은 중이로 돼. 이건 중이면서 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은 중인데 부정이에요. 근데 이 전체를 읽어낼 수 있냐 그러면 나도 그 전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조율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전체를 읽어내냐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읽어내는데 내 주제 파악은 잘하는데 전체를 못 읽어요. 그러면 고집 부려서 실수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중이에요. 상황에 맞아떨어지게 실천할 수 있다. 이게 시중이에요. 이 중은 중이로되 중정의 중과 시중의 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중은 용이 시중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뭘로냐 그러면 정으로. 항상 올바르고 떳떳한 그것을 사태마다 알
알맞게 처리 나갑니다. 이 중용을 여기다가 채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다 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게 되는 간에 결론은 같아요. 도대로 살자는 거예요. 도대로.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용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이걸 정리해버렸습니다. 뭐 치우침이 없다, 뭐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가 이 정의예요. 그 다음에 이 체예요.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불급이 없다. 이게 바로 용이에요. 과불급이 없다는 것은 사태에서 맞게 실천하는 거니까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체를 말합니다. 과불급이 없다는 용을 말합니다. 이게 저는 채용이라는 철학 개념으로 말했고 이제 줄을 보시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했지만 이 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마지막으로 종합하냐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채용으로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용 이꼴 시중이에요. 중용한다는 것은 시중한다는 거고 시중한다는 것은 원칙을 실천한다는 거고 상황에 맞는다는 것은 원칙대로 한다는 거고 원칙대로 하면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로서의 중용을 설명할 수도 있고 용으로서의 중용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채용은 둘이 아니니까 중용 이꼴 시중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중용의 뜻을 지금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제가 했네요. 중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채용으로 나눴다가 세 번째는 채용을 같이 하는. 그래서 중용육골 시중요, 시중육골 중용이다. 선생님 저는 비가 너무 낯설어서 그게 지금은 어렵습니다. 예. 저거는 하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해졌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예. 상중하는 위치의 문제니까. 근데 저 배는 이렇게 긋는 거는 그건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몇 번 이렇게 접해보고 하냐 그러면 조금 더 소홀하죠. 저게 이제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걸 이제 주역을 하게 되면 그 원리론을 먼저 한 몇 개월 합니다. 짝수가 예. 양일 것 같은데 그래서 왜요? 짝수가 음이잖아요. 글쎄 짝수가 음이라고. 양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음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거고. 그러면 짝이라는 것은 둘이 있다는 거예요. 네. 홀이라는 거 혼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남자 여자가 둘이 있어요. 영웅이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혼자 있으면 길을 쓰고 짝을 찾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양동, 그 다음에 홀양, 기양 이렇게 됩니다. 이치 합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는 양이고 이렇게만 배웠지.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실하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천과 인을 다 설명하는 거니까. 어떨 때는 천으로 설명할 때도 있는데 이해가 떨어진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로 설명하면 쉽고 인간의 문제로 했는데 잘 안 되면 천의 문제로 하나를 가지고 왜 동시에 천인이 늘 있으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주역이 이제 큰 학문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초중상은 밑에 거 맞는데요. 예. 그다음에 상중 아니 하중상 밑에서 하중상 하중상 하중상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하시죠. 밑에서 그러니까 상중하 상중하.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묶음을 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낱낱이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지만 이렇게 보면 또 낱낱이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럼 하나씩 하나씩을 또 밀고 당기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또 끼리끼리 맺어자잖아요. 방식이 여러 개 나와요. 하는 하끼리, 중은 중끼리, 상은 상끼리.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봐요. 1학년 끼리.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로 저희들끼리 놀지만 또 이 관계를 맺어놓으면 일끼리 작동해요.
왜 막 들어갔기 때문에 낯섦과 두려움과 설렘이 있거든요. 빗자루로서의 애완이. 그걸 공감을 해요. 그러면 중 2학년끼리 여기 끼어가지고 이거 최고 학년은 마일을 떠나가지고 여기 안정된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게 통해요. 이게 향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는 이렇게도 지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띄어서도 만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주변하고 어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리, 이렇게 나가리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 중, 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대1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1대 다의 관계지. 1대 다의 관계 속에서 1대1이라는 하나의 관계론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1대1로 놓고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긴팔 입고 오는 게 우주랑 관계 속에서 긴팔 입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옷장에서 이놈이 있으니까 이놈이 입고 왔다고 생각이 더 있을 거예요. 주역을 보면 눈이 이렇게 안목이 커진다는 게. 아니, 짝대기 6개 긋는 게 그게 중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냥 짝대기를 그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짝대기가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중을 설명하시는데 왜 이 짝대기 6개를 그으신 거예요? 예, 이게 이 주역 괴를 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중용을 중의 의미가 6개 저렇게 생겼다는 예, 거예요? 아, 중이라는. 아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제일 마지막이가 화순미제거든요. 요렇게도 생긴 것도 있어요. 이런 짝대기가 8개가 있어요. 짝대기가. 그래서 8개라고 해요. 이게 천과 인을 설명하는 기본 재료가 8개예요. 근데 그 8개를 더 축소시키냐 그러면 2개로 축소돼요. 2개라면 뭘로 축소되겠어요? 일단 모양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짝대기가 이어진 것과 짝대기가 끊어진 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들은 어떤 존재의 모습이니까 결국 하나로 또 국한돼 버려요. 하나가 둘, 둘이 셋, 셋이 여섯, 여섯이 64, 64 곱하기 6 하면 384. 또 64 곱하기 64 하냐 그러면 무한대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게 원리 하나가 만사만물로 적용되는 거죠. 만사만물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니까 이렇게 원리를 들으면 파악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주역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부정이에요. 다 부정이잖아요. 1, 3, 5에 양이 와있는데 딱 음이 왔습니다. 2, 4, 6인데 다 양이 왔잖아요. 이게 싹 부정이에요. 일단 이것만 봐도 갈팡질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죠. 이런 짝대기로 그냥 설명해 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게 미제거든요, 그래서. 미제. 건널 제자입니다, 성공할 제자. 정이 아니니까 아직 성공 못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전부 다 부정하면 극직반으로 정을 찾아야 돼 있어요. 5개까지나 그러면 아직까지도 헤맬 수 있어요. 싹 부정이니까 극직반으로 기재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변화상입니다. 기재는 아니 미제는 기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 되어 있는 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은 1, 3, 5 전부 정이죠. 2, 4, 6이니까 전부 정이잖아요. 이것은 기재예요. 이미 성공했다. 건너버렸다. 근데 극직반으로 다 이미 건넜으니까 변화가 없다면은 이게 되지만 이것은 미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초기일 종란이에요. 처음은 성공, 정으로 됐으니까 좋지만 나중에는 부정으로 바뀌니까 어려워. 근데 이것은 처음에는 다 부정이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정으로 가니까 좋아. 이 관계론이에요. 변화다. 근데 1대1 관계를 보면 미제는 무조건 안 좋고 기제는 무조건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이 주역의 논리를 한마디로 변화의 논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변화에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전체를 파악하는 힘, 집중. 그 다음에 자기의 그것을 읽어내서 알맞고 딱 떨어지게 실천하는 그게 중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중용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경 1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같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경 1장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경 2장부터는 이게 강론이기 때문에 경 1장만 잡아버리면 쉽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